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공습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 계속해서 3천선을 눈앞에 두고 아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전장 2,998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정말 이제는 3,000포인트를 보여주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중동발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양 메이저 주택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방 압력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2,950선까지 밀려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는 AMD가 삼성전자의 4세대 HBM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방 쪽으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장중에 59,8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가 6만 전자까지 단 200원을 앞두고 또 내려앉은 모습이 다시금 확인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연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요.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죠. 완성차 기업들은 다시 한번 빨간불 켜면서 시장을 방어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약과 마감을 했죠. 오전장에서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790선까지 넘보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방향성을 아래로 틀면서 결국 마무리가 됐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거래일 연속 사주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지만 기관이 물량을 많이 덜어내면서 하방 압력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그리고 반도체주들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2%대 내림세 기록하면서 힘을 좀 빼어가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적 분할 여파로 인한 파마 리서치의 급락도 눈에 띄는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방문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중동 상황을 이유로 들며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또 모두 이란에서 테헤란에서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중동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을 키웠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고 특히 테슬라가 4% 가까이 급락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이버트럭과 모델 Y의 생산이 일주일 동안 중단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움직였고요. 시총 상위주들과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6월 FOM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결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점도표에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앞으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는 간밤의 뉴욕 증시와 이 같은 대기하고 있는 일정들을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 소화해낼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힌트와 전략들 모두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움직임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공략주들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3,000피를 눈앞에 둘 정도로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후 들어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장중 2,998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중동 소식 전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결국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지만 삼성전자가 굳건히 버텨주면서 시장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7개 종목 강한 파란불 켰지만 장 후반에 큰 낙폭은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0.21% 하락한 775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틀 연속 물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 전환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관에서 전기전자 쪽은 담아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은 2천억 원대 많은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600억 원대 많은 물량 담아냈지만 개인이 700억 원대 많은 물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이틀 연속 사자세 하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차가 내연차 판매를 앞섰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5월 전체 판매 중 절반 이상이 친환경 차량이었는데요. 특히 전기차는 테슬라와 국내 신차 출시가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60% 넘게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도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늘면서 월간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기차의 캐즘 탈출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요. 업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비만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약값을 전부 환자가 혼자 부담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 국내외 비만약 개발에도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라이릴리는 체중 감소 효과를 높인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탄미약품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국제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닌 치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어제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한다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AMD에 이어 브로드컴에까지 HBM을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주면서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2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0.4% 상승한 24만 9천 원을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어제는 외국인들 SK하이닉스는 덜어낸 반면 삼성전자는 담아낸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차가 내연차 판매를 앞섰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2차 전지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까지 대장주 모두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같은 소식에 힘입어 자동차주도 올랐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영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도 기대감이 모아졌는데요. 현대차는 1.74%, 기아는 2%대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방산주 어제는 쉬어갔습니다. 최근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유전 사업 수주 기대감에 7%대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금융주와 제약바이오 섹터도 차익 실현 매물 소화된 하루였습니다. 특히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 여파가 계속되면서 8%대 급락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루 만에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당장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유가가 급등한 데다 지난달 소매 판매 지표까지 부진한 결과를 보이자 투심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7% 내렸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오늘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0.91%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도 0.84%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도 체크해보시죠. M7 종목들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주가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동 정세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는 모두 1% 미만의 하락세 보였지만 애플은 1.4%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지가 폐지되고 웰스파고가 테슬라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열릴 FOMC 회의를 앞두고 급변하는 중동 정세가 우리 글로벌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모두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장 또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미증시 현황 살펴보면서 또 국내 증시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단기 급등 이후에 어제 또 3,000포인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양새였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섹터 테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증시 자체의 지수 자체의 흐름은 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단기적인 방향성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3,000P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는 그 목전까지 갔다가 정말 아쉽게 그 흐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뉴욕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한 이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국 하루 만에 이 중동 불안에 의해서 또 조기 귀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네, 결국은 이 중동 리스크, 중동 이슈가 이 증시 흐름을 잡는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네. 어쨌든 뉴욕 증시도 단기 급등을 한 위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 전쟁 리스크 자체가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을 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미국 본장 시작 이전에 소매 판매 또 지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로 나왔죠. 2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또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노이즈가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 리스크에 대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긍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폭격 발언을 했죠.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확대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슈가 일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 상황도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자체가 이러한 흐름을 일부 좀 끌고 가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동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빌미로 꾸준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뭐 FOMC를 비롯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방 또 혹은 지금의 구간에서 일부 지지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뭐 지표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발언들 부분들도 체크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조금 별개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전에 또 이슈가 있었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관련된 호재도 나와줬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AI라든지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최근에 상승을 일부 대형주들이 만들어내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종목들에서의 수급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아랫단으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질 여지도 있으니까 지나친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단기적인 상승을 좋아하는지 내 취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선별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잘 선별하신다면은 뭐 단기적이든 앞으로 하반기까지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장중 또 장 초반에는 분명히 이런 악재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장중 그리고 마감까지 또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체크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중에 이제 중동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조기 귀국을 했죠.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까지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 증시는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하방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이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잡아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방에서도 지지를 받는 흐름들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전략을 개장 전부터 미리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 AI 관련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또 유리기판 관련 섹터를 저희가 첫 번째 개장 전 테마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AI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또 유리기판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유리기판이 먼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겠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력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기판으로 판세가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초입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신호포착 이슈 첫 번째로 유리기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슈 뭐 대략적으로 이미 익히 알려진 내용이죠. 메모리 그리고 기판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유리기판으로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야겠고 사실 기존의 시스템 보드에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기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력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 속에서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부분이죠.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또 온도에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사실 핵심적인 종목들은 손에 꼽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적절한 구간에서 최대한 유리한 종목을 선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최근에 좀 증시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PI 그리고 SKC 마지막으로 YC캠 세 종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후발주로서 혹은 이 종목들의 어떤 눌림목을 공략한다 했을 때에 어떠한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 내용들 준비를 해왔으니까 또 잠시 후 살펴볼 차트까지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유리기판에서 살펴봅니다. AI로 인해서 앞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면 저전력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게 되겠죠.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에 국내 기업들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리기판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관련주들 살펴보면서 증시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었던 종목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도 유리한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는 차트들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네, 먼저 말씀드렸던 PI 차트를 먼저 살펴볼 텐데 최근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또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증시에 정말 수급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 이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의 차트 흐름이 또 감안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항대인 9,700원대, 9,800원대 부근을 강하게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단기 저항대가 있습니다. 12,000원, 13,000원 부근이죠. 사실 지금 구간에서 상승을 또 한다 했을 때에 그렇게 크지 않은 멀지 않은 구간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 또 단기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PI를 꼭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어제 돌파했던 구간이죠. 10,000원대 부분을 잘 유지하는지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위쪽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아랫단의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더라도 10,000원대 부분을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랫단으로는 10,000원대 유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겠고 윗단으로 충분히 또 올라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은 말씀드렸던 12,5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 속에서 일부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10,000원에서 12,500원 부분에서는 머물러 줘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또 기간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15,000원 위쪽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PI 어제 급등 이후에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료적으로 PI 필름이죠.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된 생산 부분으로 유리기판과 간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재료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 전반적으로 또 상승이 나타나야만 지금 구간에서 PI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염두에 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 지금 초기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고려하신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C죠.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단기 급등 이후에 강하게 가격 조정을 받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증시 흐름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야겠죠. 반도체 하지만 반도체가 사실 강하게 그 흐름을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주목을 받더라도 순환매를 돌면서 이 SKC에서는 수급이 이탈된 상황인데 저점을 일부 확인했다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1만 원대 부근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위쪽으로 간다 했을 때에는 12만 5천 원대 그리고 13만 원대 돌파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지만 어제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 매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아랫단에서 뭐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쪽으로 노려본다면 12,500원, 12만 5천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강하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 종목들은 동상적으로 장기 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경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분할 매도한다면은 말씀드렸던 12만 5천 원대 부분에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랫단에서 다시 한번 눌린다면은 지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큰 11만 원대 위쪽에서 혹은 부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반도체 상승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섹터 테마가 바로 이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개인 성향에 맞게 종목 선별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SKC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뭐 대장주 성향의 또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하면서 장기 평선 위쪽으로의 지지 부분들을 확인시켜줬고 단기적으로 또 저항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3만 원대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받는 경향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고점 돌파를 할 만큼 이 유리기판이 증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3만 원대 그리고 고점 부근 37,700원대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랫단으로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기회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굉장히 급락을 했지만은 어쨌든 2만 원대 부근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으로서 염두를 둔 전략을 세워가 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지만 전반적인 지수 흐름과 그리고 이 유리기판이라는 섹터 특성을 감안한 대응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각기 다른 종목들을 개인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특히 강했었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PIE 어제 돌파했던 만 원대 구간을 잘 지지받는지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KC도 어제 한번 급등이 다시 나왔습니다. 충분히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도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는 말씀 주셨지만요. 매물대에 따른 저항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체크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만 잘 잡아서 분할 매도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YC캠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대장주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눌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꾸준히 지지는 받고 있지만 지지 구간을 염두에 두고 눌렸을 가능성을 놓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제 급등 나왔고 앞으로 AI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어느 자리에서 챙겨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많이 움직인 종목들을 챙겨가야 될지 또는 눌림을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공략법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입장하셔서 맞서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테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AI 소프트웨어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 원 AI,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을 추진할 책임자도 결정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어제장에서 또 많이 움직였잖아요. 오늘 어떤 부분들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해서 뭐 대표적인 정책 수혜의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일부 또 뭐 정책 부분들이 실현되고 있는 흐름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섹터 AI 소프트웨어 섹터의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이미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또 차익 실현을 통해서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가 위치는 위쪽에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또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또 선임이 있었죠. 네이버 관련된 인사가 AI 정책 관련 인사로 선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황이 전개돼 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정책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접근한다 했을 때 테마가 거쳤을 때 흐름도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렇다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뭐 국내에서만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뭐 최근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어쨌든 글로벌 빅테크 그리고 미증시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일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을 또 접근하는 것이냐라기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오늘 또 장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2차 전지도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AI 소프트웨어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잡고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핵심적인 종목 3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 어제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오브젠 그리고 알체라, 솔트룩스 이 종목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추진할 책임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AI 데이터는 영어 데이터로 되어 있었죠. AI는 이 데이터와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한국어 고유의 이 맥락과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로 학습한 이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소버린 AI를 활용해서 제조업과 서비스, 이 공공 부분에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주 이어서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종목 지금 바로 차트부터 살펴보시죠. 네,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장이 시작했죠. 해서 오브젠부터 살펴볼 텐데 역시나 뭐 급등 이후에 또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수 흐름 자체가 불리하고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또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인데 사실 오브젠 같은 경우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는 위쪽으로 저항대에 도달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렇게 가볍고 테마성 재료가 짙은 종목들이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선침해를 하기에는 기회가 쉽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조금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뭐 지금 이 종목이 또 눌린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왔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서 또 테마성 재료가 짙은 종목들은 정말 아래가 어디인지 모르고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에 23,900원 부근, 24,000원 부근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갭 상승한 이후 또 다시 한번 갭을 띄었던 구간이고 몸통이 마무리되었던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24,000원 위쪽에서 종가가 형성되면서 잘 유지가 된다.
된다면 충분히 눌림목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을 해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알체라이죠. 알체라 역시 최근에 이런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장기 평선 위쪽으로 안착을 한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00원대 부근, 1,900원대 부근을 이탈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2,750원 그리고 2,700원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한다 했을 때 오늘 장중에 뭐 이런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어제 종가 부근에서 유지가 잘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실려졌죠. 이전 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런 정책 기대감을 감안한다면은 뭐 하반기까지 6,000원대 그리고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또 아랫단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그렇다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구간에 진입을 해서 큰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3%, 4% 노려보기보다는 정책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시작했다라는 관점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중장기적으로 더 큰 구간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솔트룩스죠.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또 뭐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연출할 때에는 4만 원대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랫단에 또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한번 지지의 구간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지지를 잘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상승이 나온다면은 재차 뭐 5만 5천 원대 정도는 상승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기 다른 종목들 그리고 무게감이 다른 종목들 또 전략적으로 또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렇고 꾸준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갭상승하면서 출발했던 모습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몸집이 가벼운 종목,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정책 기대감 가져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 앞으로도 재차 추가적인 방향성 위쪽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까지 다양하게 살펴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힌트와 전략들 세세하게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0.5%대, 코스닥은 0.3%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요. 그 폭을 조금은 줄여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942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77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 하락세 이어갑니다. 어제 올랐던 완성차 업종들은 2%대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지만 오늘 2차 전지주들은 강세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어제 파마리서치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2%대 상승불 켜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량을 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예상했다시피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미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러한 흐름들을 장 초반에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또 일부 지지에 대한 염두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이 포착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호재도 나왔고 장 초반에도 강하게 또 양봉을 만들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랫단으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중에 충분히 뒤집을 만한 구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또 좀 너무 지나친 우려보다는 상황을 체크해 보는 구간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견조한 흐름을 통해서 지수의 하방을 또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3,000피와 같이 6만 원 선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일부 또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6만 원대 부분에서 꾸준히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지수 전반적인 하락 속에서 또 수급적으로 일부 유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6만 원 선 부분까지 재차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도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종목을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정말 정책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 하방 속에서도 강한 또 상승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일봉상 차트 위치도 아직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부분인 2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장 초반 또 반등할 여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장중, 장 마감까지 나타나는지 확인을 좀 해 나가시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도 2,95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타나면서 양전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제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빨간불 켜면서 776선으로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또 중동 리스크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시장 전략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방송 중에 가져오시는 이 종목들만 체크를 잘 해보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안에 수익률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월 15일에 공략했던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보시면요. 저희 공략 이후에 19%라는 상승률을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31%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19% 상승률이었는데 다시 한번 뛰어오르면서 31%라는 최대 상승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 시간 가져오는 히든 종목들 그리고 팍스 통신망 안에서 잡아주시는 공략주들에 대한 공략법들 챙겨가시는 것만으로도 내 계좌 안에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리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뭐 증시 전반적인 반등을 염두에 둔 접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꾸준히 AI의 밸류 체인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올해 정도는 충분히 AI 재료를 가지고 증시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전력 설비 AI 밸류 체인 속에서 핵심적인 재료를 갖고 있죠. 그러한 종목들 속에서 또 단기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가이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5월 15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16일 전략을 또 수립했던 종목인데 정말 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죠. 어제 종가, 어제 최고가 기준으로 47만 7천 원 부근에서 또 고점을 형성했는데 고점 기준으로 31%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또 추가적인 보유를 하더라도 고점 갱신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은 증시 자체가 상승할 때 지수 자체가 올라갈 때 일부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일부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지금 3,000피 부근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급 이동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적으로 뭐 손절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결국은 지수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큰 상승 구간을 염두에 둔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말 기대치가 몰리고 있는 테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 비만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기 때문에 오늘의 관련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 주시죠. 네, 비만 치료제 뭐 최근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에 또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좀 공유를 해 가시면 어떨까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호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뭐 개별 또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섹터 전반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기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 핵심적인 재료를 말씀해 드리자면은 글로벌 제약사죠 노보노디스크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CDMO 사업을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 소재 개발사와 손잡고 2세대 우울증 신약을 비롯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차트 흐름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연출하고 있고 그 지지 구간이 장기 평선 부분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지수 전반적인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나간다 했을 때 이 종목이 장기 평선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또 접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제가 준비해 놓은 종목들이 그렇죠. 뭐 내일 간다, 다음 주에 간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보유 기간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그 상승 구간이 확대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겠죠. 주봉상 차트 흐름을 봤을 때에 또 꾸준히 저점을 인식시켜주는 종목이고 추세 전환의 초입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고점 부근인 9,000원대 그리고 10,000원대까지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일정 구간 놓쳤을 때에는 또 전략을 세우기에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디테일한 타점을 잡기보다는 지금 증시의 흐름과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를 감안하셔가지고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부터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방송 중에만 또 함께하는 공간에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셔가지고 장중에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글로벌적인 수요와 그리고 재료와 모멘텀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CDMO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덴마크 소재 개발사와 손을 잡고 2세대 우울증 신약은 물론 화장품과 같은 여러 파이프라인까지 확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으면서 여유 있게 가져갈수록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가 오늘은 꼭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잠시 후면 굳게 닫힙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방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